안녕하세요, 선생님. 대전에 살고 있는 1958년생 부부가구입니다. 살고 있는 작은 아파트 이외에 특별한 재산은 없고 수입은 남편 월급 150만 원과 국민연금 40만 원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올해 기초연금을 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동창회 총무를 맡고 있어서 회비를 저희 개인 통장으로 관리하고 있고 남편이 종손이라 종중재산을 남편 명의로 관리하고 있는데 혹시 이런 돈이 기초연금 계산 시 저희 부부의 재산에 포함돼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닐까요? 어디 물어볼 데도 없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의 막 알베르토입니다. 오늘은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금융재산의 조사 방법과 적용 범위를 간단히 설명드리고 기초연금 계산 시 재산에서 제외되는 금융재산 3가지에 대해서도 아주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초연금 계산 시 재산에서 제외되는 금융재산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기초연금에서 말하는 금융재산의 조사 방법과 적용 범위를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융재산이란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등과 예금, 적금, 부금 및 수익 증권 등을 말합니다. 다음 금융재산의 조사 방법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행복이음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정보 등의 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또한 금융정보 조사 대상은 기초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인데요. 부부 중 한 분이 먼저 신청하셔도 두 분 모두의 금융정보를 조사해서 반영합니다. 그렇다면 금융재산의 조사 범위와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의 요구불 예금은 3개월 이내 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반영되는데요. 여기서 요구불 예금이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을 말합니다. 두 번째, 정기예금, 정기저축 등의 저축성 예금 등은 잔액 또는 총 납입액을 기준으로 반영되는데요. 여기서 저축성 예금은 조금 전 설명드렸던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 예금에 반대되는 상품으로 입출금이 자유롭지 못하고 해약하면 원금은 보장되지만 이자는 거의 못 받는 예금을 말합니다. 세 번째, 주식은 기초연금 신청 조사 당시의 최종 가액을 기준으로 금융재산에 반영됩니다. 네 번째, 보험은 기초연금 신청 조사 당시 해약하는 경우 받게 될 환급금을 기준으로 금융재산에 반영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초연금 계산 시 재산에서 제외되는 금융재산 3가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친목회 등 공동회비를 관리하기 위해 개설한 계좌로 금융기관에서 임의단체 계좌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금융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만일 별도 확인서 서식이 없는 경우 금융기관 명의의 증명 서류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두 번째, 종중, 문중재산, 마을 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금융재산을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받아서 고유번호 계좌에 이체한 경우에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의뢰인 부부의 경우처럼 개인 명의의 계좌에 관리하신다면 모두 의뢰인 부부의 금융재산에 포함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차명계좌나 도면계좌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금융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식의 절세를 위해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 본인의 명의를 빌려주는 등의 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데요. 기초연금 계산 시 제외된 금융재산은 자금의 출처, 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제외된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 차명 또는 도면계좌임을 판결받은 경우에만 기초연금 계산 시 금융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럼 금융재산은 처음에 신청했을 때 한 번만 조사하나요? 아니면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중에도 정기적으로 조사하나요? 금융재산의 조사는 매년 상하반기를 나눠서 연 2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초연금을 받고 계셔도 1년에 2번 금융재산 변동에 대한 조사를 해서 소득인정액에 반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남편 모르게 5천만 원을 정기예금에 가입해 두었는데 연이자가 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자 소득도 소득에 포함될까요? 금융재산에도 포함되는데 이자 소득까지 포함시키면 중복계산 아닌가요? 정기예금 5천만 원은 기본공제 2천만 원을 차감한 후 3천만 원이 금융재산에 반영되고 이자 소득 연 200만 원은 12개월로 분할하면 약 16만 원이고 여기서 기본공제 4만 원을 차감한 12만 원이 소득평가액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계산 시 금융재산은 일반 재산에 비해 훨씬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면 부부의 모든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므로 배우자가 모르는 재산이 있으시다면 기초연금 신청 전에 오픈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기예금의 만기가 올해 11월인데 이자 소득은 언제부터 기초연금에 반영되는 거죠? 이자 소득은 이자를 받는 달이 속한 해의 다음해 4월 25일부터 기초연금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2023년 11월 정기예금 만기로 이자 소득이 발생한다면 다음 해인 2024년 4월 25일부터 기초연금의 소득평가액에 반영됩니다. 오늘 자세한 설명을 듣고 나니 친목회비 등 사소한 돈 관리도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친절하고 정확한 설명 감사드리고 친구들에게도 꼭 공유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방송 기대할게요. 2023년 현재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면 누구나 기초연금 32만 3,180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2023년 현재 기초연금을 준비하시는 어르신들께서는 공동회비를 포함한 단체의 돈관리와 가족 간의 금융거래, 그리고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등의 행위 등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차분히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